이번에도 너희 학교 소규제 없냐? 네. 없네? 네. 숙제는 다 했어? 네. 질문도 없나 보네? 이제 신도 나가려고. 애들이 질문이 없다 그래서 좀 끌고 있어. 질문할게요. 782번. 이따 남아서 해. 애들 다 지금 질문할 거 없어가지고 이제 신도 나가야지. 안녕하세요. 또 나가자. 153페이지부터 할 차례죠. 앞에서 산술기아랑 꽃이랑 다 했겠네. 증명도 다 했을 거고. 자, 보기 1번부터 먼저 한번 해볼게요. x 양수, y 양수. 그러면 양수 조건이 있으니까 산술기하를 쓸 수 있겠지. x 더하기 y가 10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두 양수 x, y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써서 2루트 x, y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은 여기가 5가 되고 제곱을 하면 25라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x와 y의 곱의 최대값은 25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기 2번도 x 양수, y 양수니까 산술기하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보기 2번부터 다시 해보면 x 곱하기 y가 100입니다. x 더하기 y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산술기하 써서 2루트 xy. 그런데 x 곱하기 y가 100이니까 2루트 100이면은 20이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의 최소값은 20이에요. 자, 3번은 x, y가 실수래. 그러면 산술기하를 쓸 수는 없겠네.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9입니다. 그랬을 때 3x 더하기 4y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써야 되겠지. 코시를 쓰면 자,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이에요. 더해준 다음에 곱하기 x제곱이랑 y제곱이죠. 그러면 여기는 얼마야? 25잖아. 곱하기 얘는 9라고 했으니까 3의 제곱이라고 써둘게. 그래서 3x 더하기 4y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사이 값으로 나오겠죠. 최소값은 마이너스 5의 제곱, 3의 제곱, 5, 3, 15. 그 다음에 최대값은 15가 됩니다. 여기서 등호 성립할 조건도 다 알고 있지. 산술기하 같은 경우에는 쟤네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이고, 그
다음에 보기 2번도 저기 지금 산술기하 썼던 거였으니까 x하고 y하고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포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분의 이거랑 이거분의 이거가 같을 때거든. 3분의 y랑 4분의 x가 같을 때 등호 성립이다. 등호 성립할 조건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기본 문제 6번. x가 양수, y가 양수. 그랬을 때 2x 더하기 3y 곱하기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전개하면 여기 있는 식을 전개하면 자 16, 그 다음에 y분의 6x, x분의 24y, 마지막 거가 9가 되겠지. 그래서 25 더하기 x분의 24y 더하기 y분의 6x가 된다. 그러면 봐봐. x, y가 양수니까 이거 양수잖아. 얘도 양수잖아. 그래서 얘네 둘이 가지고 산술기하를 쓸 수가 있어. 자, 산술기하 써주면 2 루트 둘이 곱해주면 x하고 y 날라가고 24 곱하기 6이라고 하면 되겠지. 그래서 여기 물결식이니까 얘네 둘이의 최소값이 얼마가 나오는 거야? 12에다가 24가 나오는 거야. 이게 최소값이 24니까 앞에 있는 25까지 더해주게 되면 여기 있는 식의 최소값은 49다라고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풀 수도 있겠잖아. 어떻게 푸냐면 전개 안 하고 그냥 이 상태로 보니까 2x가 양수네. 여기 3y도 양수네. 그래서 쟤네 둘이 양수의 합의 최소값은 산술기하를 적용할 수 있어. 그래서 저기 산술기하를 쓰니까 2x 더하기 3y는 크거나 같다. 2 루트 6xy 해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도 x분의 8 양수, y분의 3 얘도 양수. 그래서 두 양수의 합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니까 저거 둘이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러면 x분의 8 더하기 y분의 3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xy분의 24. 그런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각각의 최소값과 최소값끼리 곱해주게 되면 이 식의 최소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왼쪽의 최소값 2 루트 6xy랑 곱하기 오른쪽 거 최소값 2 루트 xy분의 24를 곱할 거야. 그러면 어차피 루트 안이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루트 한꺼번에 적을 수 있잖아. 앞에 4가 있고 둘이 곱해주게 되면 xy 약분이 되고 144거든요. 12, 4 48이 나와. 아까 답하고 지금 다른 답이 나왔지. 왜 그럴까? 자, 내가 두 번째 풀이 방법이 지금 틀린 방법이거든. 첫 번째 게 맞는 방법이고, 내가 두 번째 거 풀 때 산술기하를 몇 번 썼어? 2번 했었잖아. 근데 그 2번 쓰는 과정에서 여기서의 등호 성립할 조건하고 여기에서 등호가 성립할 조건을 확인을 해줘야 돼. 일단 첫 번째 거는 등호 성립할 조건이 2x하고 3y하고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x분의 8하고 y분의 3하고 같을 때가 등호 성립이야. 그러면 이거는 3x하고 8y하고 같을 때 등호 성립이라는 거잖아. 둘이 등호 성립할 조건이 달라버리지. 그래서 여기 두 번째 풀이 방법은 틀린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등호 성립할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 풀이 할 때에는 내가 산술기하를 한 번밖에 안 썼으니까 등호 성립할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잖아. 한 번밖에 안 썼으니까. 2번. 자, 다음 값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저거 루트 씌워져 있는 거 바로 구하기는 어렵거든. 그러니까 제곱을 한 거를 먼저 최대값을 구해서 거기에다가 마지막에 루트 씌워서 답을 낼 거야. 그러면 이거 전개했을 때 3x 2y 더하기 2루트 6x y가 되죠. 자, 3x 더하기 2y는 10이라고 했으니까 10 더하기 2루트 6xy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여기 있는 요 값의 최대값을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루트 씌워서 답을 내면 되잖아. 그러면 이 식의 최대값은 얘는 10으로 고정된 값이니까 이놈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거든? 이거 산술기하 한번 써봐. 둘 다 양수니까 산술기하를 쓰면 6xy가 되고 지금 좌변의 값이 10이라고 했으니까 2하고 10을 약분하면 여기가 5야.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하면 25 이하 제곱을 했으니까 6xy지. 그래서 xy의 범위가 뭐 이하야? 6분의 25 이하다 라고 해서 x 곱하기 y의 최대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최대값 대입해. 자, xy 최대값이 6분의 25. 그러면 여기가 루트 25니까 5잖아. 10하고 10을 더해서 20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곱을 한 거의 최대값을 구한 거기 때문에 저기 루트 씌워서 답을 내주면 이 루트 5가 되겠죠. 밑에 유지해보세요.
문제 9번에 1번. x가 양수니까 x 양수, x분의 4도 양수지. 그래서 산술기하를 써주게 되면 크거나 같다 2루트 둘이 곱한 게 4잖아요.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라고 나와? 4라고 나와. 그 다음에 2번은 이 상태로 산술기하는 쓸 수 있어.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근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등호 성립할 조건이 얘는 2x하고 y하고 같을 때야. 얘는 등호 성립할 조건이 x분의 8하고 y분의 1이 같을 때야. 그럼 둘이 지금 등호 성립할 조건이 달라버리잖아. 안 되겠지? 전개를 해서 최소값을 구해야 됩니다. 자, 앞에서부터 전개하면 16 y분의 2x x분의 8y 더하기 1 그러면 17 더하기 x분의 8y y분의 2x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을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주면 둘이 곱했을 때 16이잖아 4, 2, 8이지 그러면 앞에 있는 17하고 더해서 최소값 25가 나와요. 자, 1번 x가 양수 x가 양수면 여기 있는 3개의 항이 전부 다 양수인 항들이거든. 자, 그러면 쟤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2개의 항을 통분을 해. 통분. 그러면 x분의 x제곱 더하기 1이라고 통분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적어요. 그런 다음에 이 상태로 산술기하를 쓰는 거야. 그러면 둘이 곱해봐. 약분하고 약분해서 4밖에 안 남잖아. 그래서 최소값이 얼마가 나와? 4라고 나와. 그 다음 x가 마일보다 크다. 그럼 양수는 아닌 거잖아. 양수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x 플러스 1이 양수라는 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식을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거든. 복잡한 변형은 아니고 여기를 1을 한 번 더 해줘. 1 더했어. 내 맘대로 1을 더한 거니까 다시 빼줘야지 원래 식하고 변화가 없겠지.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1 양수죠. x 더하기 1분의 9 얘도 양수야. 그래서 얘네 둘이 가지고 산술기하를 쓴 다음에 그 최소값에서 1을 빼주면 답이 나와. 자, 산술기하 먼저 쓰면 둘이 곱해서 9 그래서 최소값이 6이거든. 6에서 1을 빼니까 답은 5가 나옵니다. 그다음 유제 11번. 자, 다음 최대값을 구하시오. 마찬가지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우선은 얘를 제곱을 해. 그러면 x 더하기 y 더하기 2 루트 x, y 양수니까 루트 한꺼번에 접어도 되겠죠. 그러면 x 더하기 y는 50으로 일정하고 여기 있는 2 루트 x, y의 최대값을 구해주면 되겠네. 그런데 x도 양수, y도 양수니까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쓰게 되면 x 더하기 y는 2 루트 x, y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50하고 한번 약분을 해서 25. 그래서 x, y의 최대값은 25의 제곱이라고 나와.
625. 그러면 50 더하기 여기가 25의 제곱. 그러면 최대값 25에다가 2를 곱하니까 50이고 50을 더하니까 100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곱을 했을 때 100인 거고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값은 루트를 씌워주면 답이 10이라고 나옵니다. 자, 기본 문제 7번. x가 양수고 y가 양수일 때 x 곱하기 y가 6입니다. xy가 6.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값을 먼저 구해볼게요. 그러면 어차피 제곱했으니까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야. 그래서 산술기하를 썼을 때 36 x제곱 y제곱이야. 그러면 xy가 양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를 6xy 전체의 제곱으로 보게 되면 루트 밖으로 나와서 12xy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xy가 6이니까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 72가 나오지. 그리고 등호 성리발 조건은 얘하고 얘가 같을 때 4x 제곱하고 9y 제곱하고 서로 같을 때. 근데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그냥 2x하고 3y가 같을 때라고 하면 되잖아. 지금 이렇게 둘이 더해서 최소값이 72가 나왔거든. 근데 얘하고 같은 숫자니까 71을 절반 나눠 가지면 얘가 36이고 얘가 36일 때거든. 4x제곱이 36이니까 x가 얼마 나와?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9y제곱이 36이니까 y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2가 나오는 거야. 2번. x도 양수, y도 양수. x 더하기 y는 4. x분의 y 더하기 1. y분의 x 더하기 1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산술기하 한번 써봅시다. 어차피 x, y 둘 다 양수라고 했으니까 x, y분의 여기 곱해서 전개 바로 할게요. 그러면 x, y x 더하기 y 더하기 1. 그치? 둘이 곱한 거. 그런 다음에 x 더하기 y는 4로 일정하니까 여기를 4라고 하게 되면 더하기 5. 그런 다음에 이거 산술기하 한번 쓰자. x 더하기 y가 4니까 2하고 약분하면 여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양변 제곱을 해주게 되면 xy 최대값이 얼마라고 나와? 4라고 나오거든. xy 최대값이 4. 그러면 얘가 이렇게 한번 했을 때 1 더하기 xy 분의 5야. 그래서 내가 이 값의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여기 분모에 있는 xy는 최대여야 하잖아. 최대값 4를 대입해. 그러면 얼마냐? 4를 대입해주면 4분의 9가 되죠? 그러면 4분의 9는 루트 씌웠으니까 2분의 3이잖아? 2분의 3에다가 2배를 하니까 최소값 3이라고 나온다? 그때 x, y도 구해야 돼.
그때의 x, y는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을 때 등호 성립. 이렇게 할까?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 둘이 더해서 최소값이 3이잖아. 그러면 얘하고 얼마로 같아야 돼? 절반 절반. 2분의 3, 2분의 3. 그래서 x분의 y 더하기 1이 2분의 3이고 y분의 x 더하기 1도 2분의 3일 때 등호가 성립이거든? 그러면 얘는 3x가 2y 더하기 2. 얘는 3y가 2x 더하기 2. 둘이 연립하면 돼요. 연립을 하면 되는데 둘 다 곱해줘야 되네. 위에 거 2배, 아래 거를 3배, 6x 6 빼. 그러면은 마이너스 9y는 4y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그래서 13y가 2네. y가 13분의 1하고 나오냐? 등호 성립할 때? 아닌데? 쟤랑 최소값이 3이잖아. 같을 때니까 각각이 2분의 3일 때 2분의 3, 저기도 2분의 3. 3x가 2y 더하기 2, 3y가 2x 더하기 2. 위에 거 2배, 아래 거 3배. 셋. 여기까지는 안 틀렸지? 빼버리면 마이너스 9y, 4y 마이너스 2. 왜 주는 거야? 잘 찾았네 성민아. 그래 더해야지. 다른 변에 있으니까 더해줘야지 이거 없어지지. 그러면 9y, 4y, 10. 5y가 10이니까 y가 2죠. y가 2면은 8, 12, x는 2가 되고 더해줘야지. 밑에 유지해봐. 숙제 다 했어? 이 접혀져 있는 것들은 안 해가지고. 이게 아직도 있구나. 이거 하나 질문?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야지. 전체 손님이 30명. 그 중에 짜장면 좋아하는 집합 A, 짬뽕을 좋아하는 집합을 B. 그런데 짜장면이 18명, 짬뽕이 13명. 자, 짜장면과 짬뽕을 어느 것도 좋아하지 않는 사람. A 말하는 거라고 하고 A가 여성. 그러면 A 합집합 B가 몇 명이야? 24명. 그러면 24명 어떻게 볼? NA 더하기 NB 빼기 A 교집합. 그래서 여기가 32니까 여기가 몇 명이야? 그치, 7명이지. 그러면 여기가 7명이니까 여기 몇 명이야? 11명. 짜장면이니까. 이거 되게 쉽네. 쉬었다 하자.
x랑 누가 내 볼펜을 퓨전으로 만들어 놨어. 자, 유제부터 바로 할게요. 1번 x양수, y양수, x 더하기 4y가 12. 그러면 바로 산술기하 적용해서 곱한 거 4xy 약분하면 6, 제곱을 하면 4xy의 최대값은 36. 그래서 xy의 최대값은 9. 자, 2번 xy가 1 x분의 2 y분의 8 그러면 산술기하 썼을 때 2 루트 xy분의 16 근데 x 곱하기 y가 1이잖아 그러면 2에다가 4를 곱하니까 최소값 8 xy는 2 x제곱 더하기 2y제곱 자 이놈의 최소값은 산술기하 썼을 때 2 루트 2 x제곱 y제곱이야 그런데 x랑 y가 둘 다 양수니까 2xy 하고 루트 2 해줘도 되죠 x 곱하기 y가 2면 4 루트 2가 되겠네 4번은 4 더하기 2y가 4일 때 x 더하기 2y가 4일 때 x분의 2, y분의 1 xy분의 20 그러면 이거 최소값 구하려면은 여기 있는 x, y가 분모 자리에 있으니까 제일 최대값 구하면 되거든 근데 이거 최대값은 어떻게 구하냐면 이거 가지고 다시 산술기하를 쓰면 되겠죠 그러면 2 루트 2xy 얘가 4지 약분하면 2가 되고 양변 제곱을 하면
EXY의 최대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XY 최대값이 2가 되는 거고요. 자, 2 대입하니까 얼마야? 2가 되겠네?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인 원이 있는데 이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중에서 넓이가 가장 최대인 것은 정사각형이다 라는 걸 증명을 하고 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자, 저기서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 모르니까 우선은 각각 XY라고 합시다. 그런 다음에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 그러면 여기 각이 지금 90도니까 여기 삼각형 가지고 피타고라스를 쓸 수가 있겠잖아.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빗변이 2루트 3이거든. 제곱을 하면 12가 되죠. 그래서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주게 되면 x제곱 곱하기 y제곱이야. 그래서 여기가 2xy라고 나와. 이게 얼마라고? 12. 양변 6으로 2로 나누면 xy 최대값은 6. 그래서 여기 있는 사각형의 넓이가 6이 나와요. 자, 근데 문제는 저기 있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거를 보여줘야 돼. 그러려면은 여기 산술기하 썼을 때 등호 성립할 조건을 확인을 해보면 x제곱하고 y제곱하고 같을 때거든. 근데 x도 양수고 y도 양수니까 x랑 y랑 서로 같아야 되겠네. 직사각형인데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무슨 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이 되겠지. 밑에 유제해보세요. 자, 13번.
저기 지금 철사의 길이가 36짜리를 전부 다 사용해야 되잖아. 그러면 2x에다가 2x니까 4x. 그리고 y는 y가 3개가 있지. 3y. 이걸 다 더한 게 36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넓이가 xy, xy니까 2xy거든? 이거의 최대값 구하는 거예요. x 길이니까 양수지. y도 길이니까 양수야. 그러면 여기 있는 4x 더하기 3y 가지고 산술기하를 한번 써볼게. 그래서 4x 더하기 3y는 4, 3, 12xy. 그러면 얘가 36이니까 약분하면 18. 양변 제곱을 해주게 되면은 12xy는 18의 제곱보다는 작거나 같고 xy의 최대값이 12분의 18의 제곱이 되죠. 2xy잖아. 어차피 x 곱하기 y가 최대여야지 2xy가 최대겠지. 그래서 이거 갖다가 대입을 해주면 12분의 324던가?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고 6, 5, 30에다가 6, 4, 24. 그래서 넓이는 54가 나오고 만약에 그때의 xy 값을 구하라고 하면 xy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디 갔냐? 여기 산술기하 쓴 거에서 얘네 둘이 같을 때 등호 성립이잖아. 얘네 둘이 얼마로 같아야 돼? 얼마로? 이걸 계산 안 해서 그러나? 62, 65, 64, 27이거든? 분수 나오네. 각각이 2분의 27, 2분의 27로 같을 때 등호 성립이에요. 그 다음에 14번은 저기 직육면체 상자가 하나 있는데 높이만 주어져 있고 가로 길이랑 세로 길이가 안 나와 있잖아. 각각 x하고 y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xy에다가 9를 곱한 게 450이니까 x 곱하기 y의 값은 5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끈의 둘레. 자, 잘 봐야 돼. x가 몇 개가 있어? 하나, 둘, 밑에 셋, 넷. 그치? 4x가. 그 다음에 y는 몇 줄이 있어? 한 줄 하고 아래에 두 줄이 있겠죠? 2y. 그 다음에 높이 9는 몇 번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있거든? 9, 6에 54. 그래서 끈의 길이의 최소값 구하라고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해주면 돼요. 이 식의 최소값. 그러면 4x도 양수고 2y도 양수니까 쟤네 둘이 가지고 산술기하를 썼을 때 4x 더하기 2y는 2루트 둘이 곱한 게 8xy야. 근데 x 곱하기 y가 50이니까 400이지. 20이고 최소값이 40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40에다가 54를 더해주면 94가 됩니다. 여기는 깔끔하게 나오겠죠. 여기서 지금 최소값일 때 x와 y의 값을 각각 구하시오라고 하면 산술기하 쓴 거에서 등호 성립할 조건을 확인해주면 된다라고 했지. 그러면 둘이 더해서 40이니까 각각이 20이랑 20일 때 등호 성립이거든. 그러면 4x가 20이니까 x는 5. 그 다음 2y가 20이니까 y는 10. 그래서 최소일 때 x, y의 값을 구하면 저렇게 나옵니다.
있는데 직각을 낀 두 변의 길이가 4하고 6 그리고 빗변 위에 점 P가 있습니다. 점 P와 빗변이 아닌 두 변 사이의 거리를 AB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여기를 A, 여기를 B라고 하지.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 닮음식을 하나 세워야 될까? 식을? 다른 게 뭐가 귀엽잖아. A 대 6은 이거 대 이거. 지금 여기에서 여기 있는 삼각형하고 여기 있는 이 큰 직각삼각형하고 둘이 닮음이지. 닮음비를 세워보면 A 대 6이야. 그 다음에 여기가 B니까 여기는 4 빼기 B거든. 4 빼기 B 대 4야. 그러면은 24 마이너스 6B는 4A. 4A. 그래서 2로 한번 약분을 해주면 2A 더하기 3B는 12. 물론 A하고 B가 길이니까 둘 다 양수기는 하거든. 근데 이거 가지고 산술기하를 써봤자 애들아 뭐밖에 안 나와? A 곱하기 B의 최대값밖에 안 나와. 우리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야 되잖아. 뭔가 제곱을 하고 더했으니까 뭐 써야 되겠어? 여기서는 코시 써야 된다. 코시. 그래서 이거 가지고 코시를 써보면 2A 더하기 3B의 제곱은 작고 나갔죠? 뭐보다?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러면은 4에다가 부니까 여기가 13. A 제곱 더하기 B 제곱. 그 다음에 얘가 12니까 12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네. 그러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최소값이 13분의 144다 라고 나와요. 그때의 등호 성립할 조건은 뭐야? 여기서 등호 성립할 조건은 2분의 A랑 3분의 B랑 같을 때지. 그래서 뭐 3A랑 2B가 같을 때다 라고 해도 되고요. 밑에도 코시 써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밑에 해보세요.
전체 넓이가 10이니까 S1하고 S2를 더한 게 10인 거고, 자, 당연히 S1도 양수고 S2도 양수야. 근데 여기에서 산술기하 써봤자 뭐밖에 안 나와? S1 곱하기 S2의 최대값밖에 안 나온다고. 제곱의 합의 최소값 구해야 되니까 얘는 컷이 써야 돼요. 그러면 S1 더하기 S2 제곱은 뭐 이하야? 여기가 지금 1하고 1이 생략되어 있는 거다. 1하고 1이 생략이 되어 있고 곱하기 S1 제곱 더하기 S2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2 곱하기 S1 제곱 S2 제곱은 얘는 10이잖아. 제곱을 하면 돼요. 그래서 S1 제곱이랑 S2 제곱은 최소값이 얼마라고 나와? 50이라고 나와. 함수로 넘어갑시다. 117까지 왔지. 자, 일단 함수. 함수의 기본 정의는 이미 중학교 때부터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다음 중 함수가 맞는 것은 해가지고 우리가 함수의 정의를 뭐라고 배웠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되는 것을 함수라고 하잖아. 그래서 뭐 x에 있는 원소 1, 2, 3, 4 그다음 y에 있는 원소 1, 2, 3, 4, 5, 6이라고 했을 때 어떤 함수 f가 x 플러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함수 fx가 x 플러스 1이야. 그러면 1은 1 대입하면 2한테 대응이 되는 거잖아. 1은 2한테. 그 다음 2 대입하면은 2는 3한테 대응이 되고 3을 대입하면 4한테 대응되고 4를 대입하면 5한테 대응이 되지. 그래서 x값 하나에 y값도 하나씩만 대응이 되면 우리가 이거를 함수가 맞다 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지금 여기 y에 있는 집합의 원소들 중에서 선택을 못 받은 애들 있잖아. 못 받은 애들이 있어도 함수가 맞아요. 맞아. 근데 만약에 이래버리면 여기에 내가 10 하나 추가를 해볼게. 그러면 10은 11한테 대응이 돼야 하거든? 근데 여기에 지금 11이 없잖아. 얘가 대응되는 원소가 없지. 이러면 이제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기본적인 함수의 정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용어를 하나 만들 건데, 여기 X에 있는 원소들의 모임을 앞으로 정의역이라고 할 겁니다. 여기가 정의역. 그 다음에 선택을 받는 애들, 화살을 받는 애들의 모임을 공역이라고 할 거예요. Y 집합에 있는 게 공역이야. 근데 그 공역 중에는 화살을 받은 애들도 있고 안 받은 애들도 있어. 그래서 화살을 받은 애들만 우리가 따로 집합을 하나 만들어 줄 거거든. 그게 바로 치역이야. 치역. 그래서 여기서는 치역의 원소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하고 3하고 4하고 5가 되겠지. 그리고 보다시피 치역하고 공역하고 둘의 포함 관계를 따져보면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에 해당할 수밖에 없겠네. 공역 중에서 화살 받은 애들을 우리가 치역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161페이지에 함수값
독립변수, 정속변수는 요즘은 별로 쓰는 말은 아니라서 넘어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함수를 표현을 할 때 거기 나와 있는 기호 정도는 잘 알고 있으세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일 때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입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떻게도 하냐면 거기 있는 것처럼 함수 f는 정의역이 x고 공역이 y라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입니다. 라고 기호로 나타내기도 해요. 거기 밑에 있는 것들도 전부 다 함수를 나타내는 기호들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fx를 지금까지 많이 썼었죠. 정의역, 공역, 시역 다 설명했고, 보기 1번 봅시다. 다 안 그릴게. 그냥 바로 보자. 보기 1번에 1번을 보면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씩 대응돼야 하는데 a가 p, b가 p, c는 r, d는 p. 그러면 얘는 함수라고 할 수 있겠네. 그래서 정의역을 구해보면 정의역의 원소는 a, b, c, d. 그 다음 공역의 원소는 p, q, r, s. 그 다음에 채유라 거기에서 치역의 원소는 뭐야? 시역이요? P랑 R이요. 그쵸. 선택받은 애들이니까 P하고 R이죠. 그 다음 2번.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판단을 해볼게요. 성민아, 그거 함수 맞아 아니야? 보기 1번에 2번. 왜 아니야? 그치? 1하고 1만 대응 안 됐구나. 1이 지금 대응이 안 됐으니까 걔는 함수라고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3번 자세히 봐야 돼. 1은 A한테, 2는 A도 선택을 하고 B도 선택을 했어. 이러면 안 돼. X값 하나에 Y값도 하나씩만 대응돼야 하거든. 그래서 3번도 함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기 2번. 그럼 그냥 함수값 구하는 거니까 그냥 바로 보자. F0, 0 대입하면 1이죠. F1, 3이고 F2, 5잖아. 그 다음에 2번도 F0, 0이고 F1, 1이고 F2, 4가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F0, 마이너스 1이죠. F1, 0이고요. F2, 7이지. 함수값 구하는 거는 원래 했던 대로 똑같이 하면 됩니다. 거기 3번 볼까요? 보기 3번에서 집합 A는 거기 조건 제시법으로 나와 있는데 내가 원소 나열법으로 적을게. 그러면 마이보다 크고 3보다 작은 정수니까 마1, 0, 1, 2까지 들어가겠네. 그 다음에 집합 B는 그냥 실수예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함수, A에서 B로 가는 함수 F라는 함수가 X가 X 플러스 1한테 대응이 된대. 대응 시켜볼까? X가 X 플러스 1한테. 그러면 마이너스 1은 0한테 대응이 되고 0은 1한테 대응이 되고 1은 2한테, 2는 3한테 대응이 되겠지. 그래서 이거를 시역을 구해보면 우선 아까 공역은 문제에서 모든 실수라고 했었잖아. 시역의 원소는 뭐야? 그 중에서 0, 1, 2, 3이 되겠죠. 자, 뒤로 넘어갈게요. 보기 4번. n을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할 때 함수 f가 자연수에서 자연수로 가는 함수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정의역도 자연수, 공역도 자연수라는 말이야. 그랬을 때 함수 fx가 x제곱이라고 하면 이 함수의 정의역, 공역, 시역을 구하시오. 자, 함수 f가
그냥 자연수. 정의역, 공역, 함수 f는 x가 x제곱한테 대응이 되는 함수야. 그런데 정의역도 자연수, 공역도 자연수니까 일단 정의역에 있는 가장 작은 원소가 1일 거잖아. 1, 2, 3, 4, 5 해가지고 점점점. 대응 한번 시켜볼까요? 바로. 자, 1의 제곱 1한테, 2는 4한테, 3은 제곱을 하면 9한테, 4는 16한테, 5는 25한테 대응이 될 거거든. 그래서 정의역은 자연수, 공역도 자연수, 치역은 조건 제시법으로 적을까? x제곱이라는 원소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x는 자연수야. 라고 하면 1 대입했을 때 1, 2 대입했을 때 4, 3 대입했을 때 9, 4 대입했을 때 16. 그러니까 제곱수라는 말인 거잖아. 이렇게 나타내면 되겠죠. 보기 4번. 그다음 보기 5번. 정의역을 구하시오. 보기 5번에 1번. y는 x제곱 더하기 x x축하고 안 만나겠다. 판별식 쓰면은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여기 이렇게 x축이 있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거든. 뭐를 구하라고? 정의역을 구하라고. 그러면 정의역은 여기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돼. 근데 채유라, 여기에서 x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 중에 안 되는 거 있어? 여기 x 자리에 들어가면 안 되는 숫자 0? 0이 들어가면 안 돼? 이거 0,0 지나는 니야. 음수가 들어가면 안 돼?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이거 2차 함수 마 1, 어디 지나? 0 지나네. 딱히 없지 않아? x 자리에 모든 실수 들어갈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정의역이 뭐냐면 모든 실수야. 자, 2번. y는 루트 1-x제곱. 자, 루트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앞에서 공통수학 1 할 때 복소수 할 때 빼고는 항상 루트 안이 양수인 것만 생각을 하거든. 실수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푸니까. 그래서 여기도 루트 안이 양수다라고 하면 x의 범위가 조금 제한이 되겠죠. 어떻게 되겠냐? x제곱이 1 이하니까 x의 범위는 마1 이상 1 이하. 이게 바로 정의역이에요. 그 다음에 3번. y는 x마1, x마2 분의 1. 뒤에서 유리함수 배우기는 할 건데 아직 안 배웠으니까 우리 수학에서는 절대로 분모가 뭐면 안 돼? 0이면 안 되거든. 그래서 x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숫자가 1하고 2가 있어요. 그래서 정의역은 1하고 2를 제외한 모든 실수라고 하면 되는 거다. 자, 오른쪽 페이지에는 서로 같은 함수가 있는데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하려면 거기 빨간색 박스 봐. 정의역하고 공역이 같은 두 함수 중에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들이 모두 다 함수 값이 똑같을 때에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기 6번을 봐봐. 보기 6번에서 정의역이 마이너스 1하고 1로 같은 두 함수야. 그 다음에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이고 gx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라는 거를 보이래. 그러면 뭐 어떻게 하라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둘의 함수값이 모두 같으면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랑 이것이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기만 하면 돼. 함수값 계산하면 되잖아. f 마일이 얼마야? 마일 하면은 절대값 씌웠으니까 0이네. 그 다음에 우변 g 마일은 얼마야? 마일 대입하면 계산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나오잖아. 아 그러면 정의역에 있는 원소 마이너스 1에 대하여 함수값이 둘 다 똑같죠? 이번에는 1 한번 확인해 봅시다. 정의역에 있는 원소 1에 대하여 f1은 얼마야? 0. g1은 얼마야? 얘도 0이네. 그래서 각각의 함수값이 서로 같기 때문에 정의역에 있는 원소에 대하여 여기 있는 두 함수는 서로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정의역에 내가 하나 추가를 해서 마이라고 1이었었지. 정의역에다가 0 하나 추가해 볼게. 0 하나 추가하면은 태훈아 여전히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있잖아. F0하고 G0하고 계산을 하면은 둘 다 얼마니까? 마이너스 1로 같으니까 여전히 서로 같은 함수다. 영사야. 여기다가 내가 2 하나 추가해버리면 서로 같은 함수 여전히 맞아? 이제는 아니지. F2하고 G2하고 함수값이 서로 다르잖아. 얘는 1이고 얘는 3이잖아. 달라버리니까 이제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없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다음 보기 7번. 정의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입니다. fx는 다음과 같은 함수고 gx는 2x 더하기 4일 때 여기 있는 두 함수가 서로 같은 함수가 되도록 하는 정의역 원소 x 중에서 가장 원소가 많은 집합을 구하래요. 자, 두 함수가 서로 같아야 돼. fx하고 gx하고 서로 같아야 돼. 그러면 넘겨서 정리했을 때 우리가 2차 방정식을 풀면은 s의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잖아.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3일 때 F3이랑 G3이랑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서로 같은 함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마이너스 1 하나다 라고 하면 F 마일하고 G 마일이 서로 함수값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도 둘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정의역에 있는 원소가 마일하고 3이다 라고 하면 F 마일이랑 G 마일이 똑같고 F3이랑 G3이랑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둘이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할 수 있거든. 그러면 이 세 개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가장 많은 정의역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기본 문제 볼게요.
기본 문제 1번. 다음과 같이 두 집합이 있고 x에서 y로의 대응을 생각할 때 함수가 될 수 있는 것을 고르시오. 자, 1번 x가 x 플러스 1 마일 1, 2 3, 4 x를 x 플러스 1한테 대응을 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가 대응이 안 되네. 0한테 대응해야 하는데 0이 없잖아. 1은 2한테, 2는 3한테. 어찌됐든지 간에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2번. x가 x제곱한테 정의역 마일 1, 2 공역 1, 2, 3, 4 대응을 시켜보면 마이너스 1은 1한테, 1은 1한테, 2는 4한테. 함수 맞냐? 성민아, 이거 함수 맞아? 진짜 맞아? 지금 똑같은 애가 두 번이나 화살 받았는데? 그치? 이상하지? 함수 맞아 아니야? 맞아요. 진짜 맞아? 똑같이 화살 받았는데도 괜찮아? 중법만 중복만 아니라는 건가? 중법. 중거? 그치. 화살을 쏘는 애들이 한 번씩만 화살을 쏘는 거고 받는 애들이 중복되는 거는 상관없어요. 똑같은 애 화살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거는 화살이 맞대. 함수가 맞아. 함수가 맞는데 정의역은 마일 1이고 시역은 2라고 4.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자, 그 다음 3번. x가 마일 1, 2였고, 그 다음에 y가 1, 2, 3, 4인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짝수한테 대응을 시키래.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짝수. 그러면 1은 짝수. 야, 근데 짝수가 2도 있는데 4도 있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안 되겠지. 그 다음에 맞아. 일단 대응은 시켜보면 그 다음에 2도 짝수. 그 다음에 0보다 작은 애는 홀수. 그러면 2하고 3. 두 번씩 화살 쏘면 안 돼요. 하나씩만 대응을 해야 합니다. 함수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번은 S가 0 이상이면 1한테 0 이상이면 1한테 대응을 하고 X가 0보다 작으면 0한테 대응을 하라고 했는데 공역에는 지금 0이 없잖아. 대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함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유지해봐.
자, 1번부터 볼까요? 유제 1번의 1번은 X가 X한테 대응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한테 똑같은 애한테 대응을 시키라는 거거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한테, 0은 0한테, 1은 1한테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니까 1번은 함수가 맞고요. 그 다음에 2번은 2배를 해서 대응을 시키는 거잖아. 이거 2배 하면은 마이너스인데 마이가 없네. 0은 0한테 1은 2한테 대응 안 됐으니까 2번은 함수라고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3번은 제곱을 해서 대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마일은 1한테, 0은 0한테, 1은 1한테 X값 하나에 Y값 하나씩 대응되니까 함수 맞죠. 그 다음에 4번은 세제곱, 마일은 마일한테, 0은 0한테, 1은 1한테 함수 맞지? 유제 2번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라고 했을 때 함수가 아닌 것은 x가 x 플러스 1 n에서 n으로 가는데 x가 x 플러스 1한테 대응을 해야 돼. 그러면 자연수 집합이니까 가장 작은 원소가 1부터 시작을 하잖아. 1, 2, 3, 4 이렇게 있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도 자연수 집합이라서 이렇게 생겼는데 x 플러스 1한테 대응을 하면 각각 하나씩 대응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집합이 맞고요. 자, 2번은 저기다가 그냥 바로 할게. 2번은 1을 빼가지고 대응을 시키는 거니까 1에서 1을 빼면 0한테 대응을 해야 되잖아. 0이 없지. 그래서 2번이 함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3번은 뭐 절대값 씌워서 대응을 시키는 건데 어차피 여기 있는 x가 자연수가 들어갈 거잖아. 절대값 씌워봤자 뭐하고 똑같아? 그냥 자연수 x가 되는 거야. 그래서 x가 자기 자신 x한테 대응하면 돼. 1은 1한테, 2는 2한테, 3은 3한테 함수 맞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하면 제곱수한테 대응하면 되니까 4번도 함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뒤에는 내일 다시 하자. 167까지 했고 라세는 애들아 118부터 121을 하고 뒤에 함수로 넘어가봐. 뒤에 함수에서 136만 해라. 136 이렇게 해가지고 가자. 인강의실로 빨리 가. 채용이 어제 녹화 다 들었어? 지금 했을 때? 어제 2시간 빨렸어요. 끝까지 다 했어?